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일지도 모른다면 63. 사람보다 침묵이 익숙해진 뒤에야 그녀는 느낍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아침 6시였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늘 그 시간쯤 눈을 떴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온 빛이 식탁 위 물컵에 머물렀습니다. 유리컵 안쪽으로 아침 햇살이 굴절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은 여전히 말랐습니다. 집안에는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굳이 켤 이유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아무도 내 이야기를 기다리지 않겠지. 목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니,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정희는 63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소리는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TV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전화벨은 자주 놓쳤습니다. 리모컨의 볼륨 버튼을 계속 올려도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지난주 손주 민서가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민서가 신나서 말했지만 정희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착하네. 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못 들으세요? 정희는 그저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성 난청이라는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진료실 책상 너머로 의사가 청력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불편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흘러갔고 대화의 끝에서는 늘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따라 웃고 고개를 끄덕이면 같이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물감이 묻은 붓을 씻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서 있는데 누군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층이세요? 정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봤습니다. 같은 나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준호였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또렷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몇 층이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 7층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들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층수를 말했고 준호는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네. 어르신도요. 그날 이후 정희는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정희는 결국 보청기를 맞췄습니다. 작고 베이지색 기기를 귀에 처음 꽂았을 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다 들리는 거였어?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벽식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의 발걸음 소리까지,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도 낯설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일주일쯤 지나면 적응되실 겁니다. 보청기 상담사의 말대로 며칠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사흘은 두통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나흘째부터는 세상의 소리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로비에서 다시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뵌 분이죠? 이번엔 정의가 또렷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졌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해 주시네요. 어르신들 프로그램 수강하세요? 저도 2층에서 서예 배우는데 저는 수채화요. 오래 배운 건 아니지만 준호가 자판기 버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 잔 하시죠. 정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버튼을 누르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에 반듯하게 선 어깨선이 보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로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으니 좋네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저도 비슷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대전에 시집 갔어요.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문화센터를 나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나가곤 했습니다.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을 걷다가 정의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당신이 옆에 있으면 세상이 좀 덜 조용해져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조심스러운 황혼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정의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정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보청기의 전원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작은 다이얼을 손가락으로 돌리면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말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친절했고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말을 더듬어도 기다려줬고 대답이 늦어져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집에 바래다 드릴까요? 그의 말은 언제나 그 정도였습니다. 길지 않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을 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내일 또 봬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희는 그것이 편안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화센터 복도에서 그가 다른 수강생과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정희가 알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분명히 설명했잖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호했고 설명조차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내가 못 나가. 미안하지만 다들 알아서 해. 내가 매번 챙길 수는 없어. 그는 누구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짓까지 크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있을 때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희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뭘 듣고 있던 걸까? 필요한 말은 했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화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청기 너머로 들리던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정희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그와 인사하지 않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그의 말을 유심히 듣게 됩니다. 아니, 듣고 싶은 말만 스스로 골라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걸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그는 정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딸한테 전화가 잘 안 와서요. 바쁜가 봐요. 정희가 말하자 준호가 답했습니다. 바쁘겠죠, 뭐.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좀처럼 시간이 안 나나 봐요. 그러게요. 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깊은 감정도 복잡한 생각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요즘 행복하세요?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나쁘진 않아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그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은지, 어떤 순간에 기쁜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걸까? 아니면 혼자가 싫은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외로웠구나. 나. 그가 필요했던 건 정의가 아니라 함께 있어줄 누군가였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정의에게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깨달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보청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딱딱한 플라스틱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뭘 듣고 싶었던 걸까? 며칠 뒤 아침 정희는 보청기를 끼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귀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문화센터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귤 엄청 싸요. 한 봉지 가져가요. 정희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웃으며 귤 한 개를 더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말이 들리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장본 물건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보청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거였지? 그리고 다시 귀에 꽂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소리, 벽시계 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 삶을 듣기 위한 거구나. 정희는 보청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 전원을 껐습니다.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를 들어야지. 들숨과 날숨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을 다시 사랑이라 부르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앞에서 마주쳤을 때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정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바빴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잠깐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도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착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하얗게 펄럭였습니다. 정희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내 인생. 보청기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숨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나는 내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늦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늦게 시작된 자기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외로움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집니다. 그 정직함이 때로는 쓸쓸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정희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기대지 않아도 자신의 숨소리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걸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희처럼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있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두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황금빛 노을은 오늘도 당신의 잠자리를, 당신의 오후를, 당신의 하루 끝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